이제 뭐요? 요거 하나 배웠습니다. 뭘 배워야 돼? 야리끼리 하나 배웠어요. 일본어가 아닙니다. 그거는 일본어는 야리끼루가 일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점자갈수록 이제 완성도를 높여가야 된다라는 거. 그럼 오늘은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 일부, 권리 전부 완성도를 높여놔야 돼요. 매년 우리가 출제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168페이지 4번에 등기사항인 권리변동. 권리변동 줄 쳐놔봐요. 자, 권리변동이 뭐예요? 권리변동. 요 변동이 뭐예요? 변동이. 봐봐요. 사소한 거지만 변동에 대해서도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죠. 변동 그러면 뭐예요? 이게 덕실 변경이야. 덕실 변경. 덕실 변경이 뭐예요? 이게 변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간단하게 건져서. 그러면 덕이 뭐예요? 이게 취득이야. 취득. 변경, 소멸. 이게 이제 취득, 변경, 소멸을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덕실 변경이야. 두 자로 건치면 이게 권리 변동이라니까. 물건이면 뭐예요? 물건 변동. 채권이면 채권 변동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덕실 변경과 관련돼서 여기 이제 한번 잡아봅시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다 배운 거 다시 복습하는 거니까. 자, A가 집 한 채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뭐예요? A라는 사람이, 자,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가장 간단한 것은 매매하면 되죠. 매매하면 되죠. 자, 그 A가 금수저예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뭐 하면 되죠? 상속이에요. 상속. 그러면 이제 매매가 뭐라고 그래요? 이게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자, 상속이 뭐예요? 이게 법률 규정이라고 그래요. 법률 규정. 그러면 여기 이제 법률행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법률행위. 그럼 법률행위가 법률행위지 이러지 말고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어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잡아놔야 되겠죠. 그러면 법률행위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사 표시가 필요하죠. 그러면 어사 표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 규정은 어사 표시 이의 것을 뭐라고 그래? 법률 규정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민법 186조에서 뭐라고 써놨느냐? 법률행위와 물건 변동은 이거 하라고 해놨어요. 맞죠? 등기하라. 그러면 187조, 민법 187조에서 법률 규정은 뭐예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렇게 이제 해놨네. 그럼 186조는 반드시 등기를 필요로 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다.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뭐야?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다. 그럼 187조와 관련돼서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죠. 그럼 물건 변동 시점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이제 하나의 논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A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과 읽어봐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어. 그러면 그때 법률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은 등기해야 득실 변경, 권리가 변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정형은 어때요? 186조에 187조예요. 186조가 되는 거죠. 왜? 증여는 계약이잖아. 계약. 186조.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하네. 자, 수용은 뭐예요? 계약이 아니죠. 그러면 법률 규정이죠. 그러면 수용은 어사 표시가 없죠. 몇 조로 가요? 187조. 당구만 수용인 물건 변동 시점은 수용시. 그죠? 그러면 상속은 그러면 몇 조로 가요? 187조. 그러면 아버지 사망시가 물건 변동 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 규정과 뭐가 있다? 법률 행위. 그럼 가로 1번에 한번 보죠. 자, 1번에 법률 행위와 물건 변동. 민법 186조죠. 186조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등기 무슨 주의예요? 형식주의, 효력 발생 요건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A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오른쪽은 뭐예요? 시효 취득. 점유 취득 시효가 별표 3개라는 거야. 점유 취득 시효는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하죠.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187조의 유일한 무슨 조항? A 조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란 타인의 소유권을 타인의 소유의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여사로 자주점유, 평온 공연하게 한 경우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이건 무슨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무슨 조항이다? 조항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등기를 하여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 등기를 필요로 하는 상.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실체법상 등기상 186조와 점유취득시효. 이렇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물권 변동 187조죠. 187조. 가로 1번에 뭐가 나와요? 상속이 나오죠. 상속 가로 안에 뭐가 나와요? 포괄 유증이 나오죠. 자, 그 옆에다 이제 포괄 유증 하나하나 완성도를 해가야죠. 그러면 옆에다 이제 포괄 유증 써놓으세요.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을 우리가 비교를 해놔야 돼요. 유증은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 그래서 포괄 유증은 요거는 186조 사유고 187조 사유가 되고요. 특정 유증은 특정의 수익의 의사 표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186조 사유가 돼. 그러면 유증과 관련돼서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잡아놓고 무슨 유증? 포괄 유증. 유증 앞에 특정 유증이 붙었다. 포괄 유증은 몇 조로 가죠? 187조. 특정 유증은 186조라는 거. 다시 한번 요 두 개를 다시 한번 요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고요. 자, 이번에 이제 공용징수가 나오고 3번에 뭐가 나오죠? 판결이 나오네. 판결은 몇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이행, 확인, 형성 판결이 있죠. 자, 이행 판결은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이행 판결 의사 표시가 있는데 이행을 안 하니까 뭐예요? 186조예요. 확인 판결은 몇 조? 186조. 형성 판결은 187조. 그래서 거기 우리 187조 판결은 무슨 판결을 지칭한다? 형성 판결. 그래서 두 번째 형성 판결과 관련돼서 가로 안에 뭐가 나와 있죠?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어.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 거기 옆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워낙 중요한 판결이에요. 우리 시험 범위 하나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187조 사유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 범위 하나에서. 나머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형성 판결은 몇 조로 가죠? 187조. 방망이 몇 번 두드려? 3번. 그러니까 확정 판결시가 바로 물권 변동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행 판결은 등기원인이 언제일까요? 법률행위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형성 판결은 몇 조다? 187조로서 그러면 물권 변동은 뭐예요? 판결 확정시. 밑에 두 번째 줄 딱이죠. 그래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뭐가 나와요? 자, 벽장에 넘겨보니까 뭐가 나와요? 자, 경매가 나오죠. 경매는 몇 조로 빠져? 187조 판결이죠. 그러니까 경매는 언제 나와요? 경락대금 완납시. 자, 가로 2번과 관련돼서 기타 법률 규정에 찾았어요? 예, 기타 법률 규정에 거기 바로 옆에 보니까 팁이 있어요. 팁 위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백이 있죠. 그 여백에다가 자, 기초공사 좀 하고 가야 돼요. 뭐라고 써놨죠? 물건의 소멸. 다시 한번 재반복해서 해보자고요. 물건의 소멸. 자, 방주에 있죠. 방주에다 이제 적어놔서 자, 경매 가로 4번 경매 옆에다가 하나 물건의 소멸 적어놔. 자, 물건의 소멸은 뭐예요? 공통소멸 사유가 됩니다. 공통소멸 사유 몇 개가 있어요? 6개. 그래서 읽어봐요. 이렇게 좀 해보라고. 멸. 자, 요 6개가 바로 물건의 공통소멸사유입니다. 자, 멸포, 소공, 헛물. 써가면서 좀 암기를 좀 하라고요. 멸포, 소공, 헛물. 멸포, 소공, 헛물. 멸포, 소공, 헛물. 지금 자, 4개월이 지났어요. 민법 배운 지. 물건의 소멸사유 6개 다 못 외웠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라는 거야. 심각하다. 그냥 수업을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이거는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읽어봐요. 멸이 뭐예요? 멸실이죠. 제발 멸치라고 그러지 말고 엊그제 멸치라고 그래서 얼마나 속상했던지. 멸실. 이거는 뭐예요? 포기. 소멸시효, 그 다음에 공용징수, 그 다음에 혼동, 그 다음에 몰수.
여기에서 이제 독자적 문제로 출제되는 게 늘 물권법에서 혼동, 요거는 대비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물건의 공통 소멸사 6개, 멸포, 소공, 혼몰. 그러면 요거 멸실이 뭘까요? 요렇게 써놔요. 자, 그래서 이제 물건의 공통 소멸사의 6개, 멸포, 소공, 혼몰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요거 멸실은 뭐예요? 법률 규정, 요거는 법률 행위, 나머지는 다 법률 규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멸실은 무슨 규정이죠? 법률 규정. 그러니까 요거는 민법 187조 사유가 되네. 요거는 186조 사유가 되네요. 요거는 187조 사유가 되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아 들어가네요. 이렇게 잡아 들어가요. 자, 기타 법률 규정은 주로 요게 이제 기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멸포, 소공, 혼몰. 포기는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물건의 공통 소멸사의 중 성격이 다른 거. 그러면 뭐예요? 포기. 이게 쉽지 않아요. 포기는 법률행위인 거. 나머지는 법률 규정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여기에서 이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또 하나 기초공사를 해놔야 돼. 그래서 유제포. 그래서 유언. 유증,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뭐예요? 포기, 그렇죠, 포기. 그래서 이제 읽어봐요. 유제포,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그러면 이번 tal것에 이제 물건의 소멸사유, 이거는 무조건 외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읽어봐요. 멸포, 소공, 혼몰. 작년에 그러면 봐봐요. 물건의 무슨 사유라고 그랬어요? 공통 소멸사유. 읽어봐요. 유치권, 채권이 물건이. 물건이죠. 그러면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 중에 여기에 3개 지분이 들어갔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치권은 뭐예요? 멸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해. 포기해도 소멸하고요.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몰수. 요거는 뭐예요? 유치권의 무슨 사유가 돼? 공통, 소멸사유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작년에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 그러면 여기는 공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여기에서 3개 지분이 빨려 들어갔고. 그러니까 저희가 유치권의 공통 소멸사유 사유와 관련돼서 그러면 유치권도 공통으로 소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읽어봐요.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 2분 계시죠? 빨리 외우라고 이런 것들은. 자, 이거 일단 외워놓고 나중에 기본기를 발휘해 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 읽어봐요. 멸포, 소공, 혼몰,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몰수. 뭐예요?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 자, 그러면 포기와 관련돼서는 무슨 행위죠? 법률행위죠. 자, 나머지는 무슨 규정이다? 법률 규정이 돼. 그러면 여기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가 되죠? 유제포. 이렇게 해서 기초체력을 단단히 해두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 과거에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표하라. 포괄유정. 포괄유정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유제포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 그럼 읽어봐요. 멸포, 소공, 혼몰 이렇게 해서 반복을 계속적으로 해놔야 됩니다. 자, 공물은 혼동과 관련돼서도 혼동 요 앞에다 써놔요. 요거는 이제 물건의 공통 소멸사유도 하기지만은 자, 채권과 물건의 공통 소멸사유가 돼. 그래서 다음 중 채권과 물건의 공통 소멸사유를 골라라. 대표적으로 뭐예요? 혼동. 요것도 이제 자주 출제되니까 다시 한번 이런 문제들이 어려워요. 나중에 담당 문제들이.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웠으니까 이제 잡아봐요. 자기가 앞으로 징징거리지 말고요. 해야 돼. 계속 반복을 해줘야 돼. 솔직한 말로 작년에 물건의 소멸사유 6개도 못 외우고 시험장 갔다. 어떻게 시험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자꾸 외우라고 반복. 그러니까 물건의 공통 소멸사유 뭐예요? 멸포, 소공, 혼몰. 여기에서 포기는 뭐예요? 법률행위, 나머지는 법률 규정. 그럼 결론적으로 채권과 물건의 공통 소멸사유가 하나가 있어. 뭘까요? 혼동이야. 그럼 만약에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채권과 물건의 공통 소멸사유를 골라라. 혼동을 고르면 돼요. 그러면 유치권도 그러면 물건이야, 채권이야?
물건이죠. 그러면 유치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여기 소멸시효이잖아.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기초 세력을 강화시켜 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지우는 순간 지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물건의 공통소멸사유. 일단 기타 법률 규정의 애들은 이런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봐봐요. 그럼 결론적으로 거기 7번을 봐보죠. 전속기간 만료의 영유권의 소멸. 그러면 절대적으로 소멸하죠. 8번은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대한 저당권의 소멸. 요거는 부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혼동이한 물건의 소멸 몇 조로 빠져? 187조. 그러니까 혼동은 몇 조?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라.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을 위한 물건의 소멸 몇 조로 빠져? 187조.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물건의 공통소멸사유, 그러면 기타 법률 규정이 애를 애우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물건의 공통소멸사유를 암기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서 잘 애워두셔야 되고, 자, 3번에 권리변동과 관계 있는 동그라미 쳐놔요. 관계 있는. 그러면 권리변동과 관계가 있다. 그러면 봐봐요. 우리 등기부의 양식 구조가 돼 있나 봅시다. 자, 표제부, 권리의 사실이. 사실의 등기네요. 갖고 얼굴을 뭐라 그래? 권리의 등기. 권리의 등기는 몇 개? 2개.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 그러면 권리의 등기는 이런 단어들이 핵심 단어가 돼요.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봐요. 자, 뭐라고 써놨죠? 보설, 이변, 처서. 이거는 절차법상 권리변동으로서.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 중심 키들은 바로 이런 단어들이야. 권리의 등기와 관련돼서는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에 제한, 소멸. 이게 바로 키워드들이에요. 그럼 자기가 요 단어를 좀 외워야 돼. 우리 절차법상 권리변동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변경? 득실 변경. 우리 절차법상 권리변동 보설, 이변, 처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가 나오죠? 보전이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보전을. 그럼 보전을 자기가 외울 때 보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갖고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이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가 돼. 보전 등기. 그래서 봐봐요. 작년에 이제 고제 이제 구미 내려갔다 왔는데 구미 거기 옹시라고 있어요. 총무님인데 봐봐요. 민법 95, 공시 95.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안 했어. 수업시간만 들었어요. 수업시간만. 책도 뭐 딱 한 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선생을 못 믿으니까 온사에 가서 인강 듣고 인강 듣고 발음이 안 좋다고 해서 집에 가서 또 혼자 공부하고 안 들린다고 또 혼자 공부하고 발음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귀가 안 들리는 거야. 귀가 안 들리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점은 뭡니까? 또 귀가 안 들린다. 집에서 등기 듣고 또 가서 옆 사람이 짝꿍이 책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책인지 그럼 옆에 가서 다다닥 사가지고 또 보다가 2페이지 보다가 때려치우고 또 가네. 무조건 한 건이야. 한 건. 이 사람은 딱 한 건밖에 안 봤어요. 기본서 한 건, 요약집 한 건. 문제도 안 풀었어요. 그러면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해서 달달달달달달달달달.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따고 이제 가서 이제 만나봤더니 딴 이제 취직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가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작년에 민법 쉬웠죠? 민법 쉬웠지. 그럼 쉬웠니?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어려웠지, 쉬웠지. 근데 이제 다툼이 벌어졌어요. 결론은 쉬웠어.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죠. 기초 체력. 작년에 시험이 출제 경향이 달라져 버렸어. 너무 쉽게 출제하니까 사람들이 출제 경향이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쉬웠다라는 거야.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단순 이 기초가 어려워요. 알면 기초가 어렵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늘 기초야.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보존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갖고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읽어봐요. 갖고 소유권이네. 여기 읽어봐요. 처음은 무슨 처음이야? 그러면 기입등기라고 그래야죠. 기입등기. 기입등기는 새롭다. 언제나 독립했다는 시죠. 그럼 보존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이렇게 이제 기초 체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럼 봐봐요. 분명히 봐봐요. 차이점은 이렇게 나타나요. 봐봐요. 이제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 보존은 갖고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보존은 갖고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보존은 그러면 봐봐요. 보존은 소유권에 한한다. OX.
오죠. 근데 실력 차이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보전은 갖고밖에 안 써요. 갖고. 보전은 뭐밖에 안 써요? 갖고.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갖고. 갖고는 뭐예요? 소유권 두 자로 건치면 걸리네. 탈세 탈법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특별조치법에서는 며칠? 60일. 명의신탁에서는 몇 년? 3년. 이렇게 딱딱 주면 그거는 누구나 해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왜 특별조치법이 60일이 해야 되느냐? 60일 해야 되느냐? 국가가 법률에 60일이라고 해놨으니까 이거는 기초체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써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봐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소유권은 갖고니까. 갖고는 며칠이야? 60일.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어디에서? 특별조치법 명의신탁에서 그렇게 반영이 또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전은 갖고를 처음으로 개설한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갖고니까 소유권이죠. 보전은 어디만 써요? 갖고만 써요. 모든 등기의 스타트는 어디예요? 보전이죠. 그래서 별표가 5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보전 등기가 안 나오면 안고 없는 찐팡이 돼버려. 그래서 보전은 늘 우리가 충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갖고를 처음으로 개설한다. 이제 내공이 쌓였어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은 봐봐요. 어떤 사람은 이 기초체력이 머릿속에 갖고를 처음으로 개설한다. 매수인도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X? X죠. 왜? 소유권 보전 등기는 대장상 최초의 명의만 등기할 수 있거든. 그럼 매수인은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근데 등기가 돼버렸어. 등기가 이미 끝나버렸어. 그러면 등기는 유예해. 그럼 미등기 부동산은 전전매매했으니까 최종 양수인이 등기가 끝나버렸어. 그게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야. 그럼 모두 생략 등기는 우리 민법에서 단속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으로 처리가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전은 뭐예요?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보전이 돼. 자, 두 번째입니다. 설정이죠. 자,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제 자꾸 내공을 쌓여.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그럼 자기가 이제 설정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이렇게 나올 정도로 설정이란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뭐가 배웠는데? 이게 제한물건이잖아. 제한물건은 뭐예요? 설정. 그래서 무슨 성계다? 설정적 성계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등기부에서 볼 때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표제부고 여기에 뭐예요? 갖고 여기에 뭐예요? 얼굴. 요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면 보전이라고 쓰는 거야. 얼굴을 최초로 개설하면 설정 등기라고 쓰는 거라고. 그럼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창설. 그럼 기입 등기가 되는 거네. 기입 등기. 그죠?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걸 이걸 뭐라 그래? 설정적 승계 이렇게 빠지는 거네. 설정적 승계.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안 헷갈려 이제. 그러면 봐봐요. 지금 자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민법 A가 B한테 1억을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최초로 설정하는 거니까 설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설정. 누구한테 설정해줬어? A가 B한테. 이 사람은 뭐예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그러면 누가 건자고 누가 설정자인지 지금 헷갈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가 되죠. 그럼 민법에서는 뭐예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라고 하면 머리가 굳어져 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민법에서는 세입자라고 풀고 이 사람은 집주인이라고 풀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탄력적으로 돼가는 거야. 자, 그러면 전세권이 점유권으로 가면 읽어봐요. 이걸 사람은 뭐라 그래? 간접점유자. 이 사람은 직접점유자. 이 사람은 소유의사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타주점유자가 되네.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출제된 거 봐봐요. 이런 기초적인 문제. 자, 간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다. 어때? X.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전부 기초적인 의미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2.5점짜리야. 이게 민법에서.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전세권은 읽어봐요. 전세권은 담보물건이야? 용익물건이야?
담보물건이잖아. 아니 용익물건이잖아. 그럼 전세권은 뭐예요? 임의경매가 아니라 뭐예요? 강제집행, 강제경매에서 의해야 된다는 거네. 그러면 임의경매는 뭐예요? 담보권 실행경매가 무슨 경매다? 임의경매거든. 그러면 임의경매도 모르고 뭐예요? 강제경매도 모르고. 그러면 이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담보권 실행경매가 무슨 경매다? 임의경매. 그러면 전세권도 뭐예요? 경매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게 바로 담보물건성을 띠고 있잖아. 그렇지만 전세권은 담보물건은 아니야. 담보물건성을 띠고 있는 거지. 그럼 전세권은 임의경매야 강제경매야? 강제경매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주인. 그러면 여기 이제 안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저당권을 설정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설정했어? A가 B한테.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저당권자. 그럼 머리가 굳어져 버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뭐 B은행이고 이거는 본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봐요. 그럼 엄청나게 더 책이 와닿지. 맞았죠? 그럼 A가 본인이 점유해, 은행이 점유해? 은행 본인이 점유하죠? 은행은 점유해 안 해? 그러면 점유액수니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다. 22회 때 2.5점짜리네. 자, 그러면 그러면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성계다. 어때? X. 무슨 성계다? 설정적 성계. 26회 때 우리가 출제된 거네. 그러면 제한물건의 설정은 무슨 성계가 붙어? 설정적 성계. 그래서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그러면 자기가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설정 보는 거.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요거 보면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소유권 이해 권리가 무슨 물건? 제한물건. 지금부터 기초 체력을 강화시키라고요. 지금 이런 것들부터 하나씩 따져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이전이네. 자, 이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체의 변동이네. 그러면 주체가 이전이라는 것은 벌써 인이 바뀌었다는 거야. 인에는 모든 인이 있는데요.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이 변동되면 이때는 이전이라고 쓰는 거야. 이전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뭐가 나와 있죠? 이전. 자, 이 변경이 나와 있죠. 변경은 객체의 변동이야. 객체의 변동. 이거는 권리 내용 변동. 권리가 내용이 변동돼도 그때는 변경 등기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처분의 제한이 있네. 처분의 제한. 자, 처분의 제한은 요거는 뭐예요? 뭘로 정할 수 없어요? 일단 계약으로, 특약으로는 정할 수 없어. 계약으로도 정할 수 없어. 그 다음에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처분 제한은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한매특약. 한매특약도 일종의 처분 제한이야. 특약을 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매특약도 뭐예요? 특약으로서. 특약이 있으니까 특약을 달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처분 제한은 뭐예요? 특약으로 달 수가 없어. 계약으로 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가압류, 가처분. 자주 출제되는 게. 가압류, 가처분이죠. 그러면 가처분, 가압류는 뭐예요? 가압류는 피보전 권리가 검전. 요거는 검전 이해 권리. 이렇게 이제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딱딱 보는 순간. 검전 이해 권리. 그러면 여기에서 가압류가 중요할까요? 가처분이 중요할까요? 가처분이 더 중요하겠죠.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을 배우잖아. 그러니까 여기 가처분 등기가 가압류보다 오히려 중요하겠죠. 가처분은 피보전 권리가 뭐예요? 검전이죠. 검전.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꿔줘서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그때는 뭐예요? 가압류라는 거야. 가압류. 그러면 자기가 이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가압류는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 권리.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출제되죠. 가압류, 가처분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 자주 출제되죠. 가압류, 가처분은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그때 X. 가압류, 가처분은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검전, 자,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그때 X야. 청구 금액은 가압류 등기시라는 거야.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 법원으로 가죠. 법원 그러니까 내공이 됐으니까 법원,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을 등기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각하하게 돼. 몇 호로?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1호가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를 가야 돼? 법원에 가서 가야 돼. 법원에서 뭐예요? 법원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어디로? 등기소로 촉탁을 해주게 돼 있어. 우리 가압류 가처분은
우리 등기소에서 안 받아줘요. 이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대로 각하게 된다고.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이렇게. 그러면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요. 요경에서.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뭐가 있어? 상대적 소멸. 일부가 멸실했다. 그때는 변경. 그냥 전부가 소멸했다. 말소 또는 뭐요? 멸실. 권리적 측면이면 말소, 사실적 측면이면 멸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자르니까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이게 바로 등기법에서 중심키 핵심 단어들이에요. 핵심 단어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처처로 설정을 해서. 그러니까 무슨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그럼 설정이 키워드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그럼 누가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되네. 그러면 B가 C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 주체가 바뀌었잖아. 그럼 전세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전세권 이전 등기.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는 뭐가 이전이네.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전세권이 붙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기 등기. 요거는 뭐예요? 주등기. 그러면 만약에 A가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말소되죠. 직권 말소. 그래서 직권 말소가 되겠죠. 그러면 요 1억이 바뀌어서 뭐가 바뀌었어요? 전세금이 바뀌었죠. 전세금. 권리 내용이 바뀌었네. 그렇다면 전세권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중심이 어디예요? 지금 이거 하나도 못 잡은 사람한테 제가 진도가 어떻게 나가겠어요? 자, 그러면 봐봐. 여기 뭐예요? 변경. 요거는 이전. 요거는 설정. 설정이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키워드가 이전. 이전은 뭐예요? 주체의 변동. 그러면 변경은 객체의 변동이라는 거예요. 객체의 변동. 그러면 객체, 즉 권리 내용의 변동이 되죠. 그러면 얘가 처음으로 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 주체가 바뀌었다. 전세권 이전 등기, 여기에 바뀌었다. 전세권 변경 등기. 그러면 이 사람한테 넘겼으니까 C가 뭐예요? 전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전세권 설정자면서 전세권자가 되는 거네. 앉아. 그러면 지금 봐봐요. 한국 사람은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해. 지금 뭐예요? 설정 등기도 모르고 이전 등기도 모르고 변경 등기. 그러니까 맨날 봐봐요. 지금 뭐예요? 공법도 뭐예요? 제가 첫 시간에 뭐예요? 애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공법은 뭐예요? 목차 좀 애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목차를 달달달달달 애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공법은 목차만 애워놔도 90% 50%가 성립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러면 봐봐요. 그럼 목차를 안 해놓으면 뭐만 들려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금 뭡니까? 이런 체계를 안 잡혀면 뭐밖에 안 들려? 등기. 꼭 국악 노래 부르는 것 같네. 띵동. 그쵸? 등기. 그쵸?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 그래서 맨날 뭐에 등기. 남들 말을 왜 들어요? 작년 수강생들 말을 왜 들어요? 왜 봐요? 선생님 말을 왜 들어요? 제 말씀만 들으면 되지. 그러니까 뭐예요? 딴 선생님들이 등기 어려니까 지적하라고. 그래서 등기를 안 한다고. 등기가 왜 안 하는데? 등기. 그러면 작년에 공부한 사람들이 등기가 어려우니까 등기를 안 하니까 옆 사람 짝꿍 듣고 등기는 포기해. 찍어서 내 문제만 맞으면 돼. 내 문제 찍어도 내 문제를 못 맞춰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게 바로 등기법의 핵심 단어야. 이걸 키워드로 잡아서 꾸려나가는 거야. 그럼 봐봐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네. 전세권 변경 등기네. 전세권 자, 이전 등기네. 전세권 이전 등기. 전세권 말소 등기. 그러면 전세권 보존 등기는 있어 없어? 없어요. 전세 보존은 소유권만 쓰니까. 저 설정 앞에 뭐가 붙었다? 전세권. 독립해 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등기. 변경 앞에 권리가 붙었으니까 권리의 변경 등기란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이전 앞에 전세권이 붙었다. 소유권이 아니네. 부기등기네. 전세권 말소 전부야 일부야? 전부.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중심키야. 따질게. 요게 이제 핵심 단어들로 해서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제 등기 방법도 달라.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이제 달라요. 그러면 지난주에 뭐예요? 지난주에 전세권 변경 등기 했으면 뭡니까? 전세권 변경 등기,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 유형 5개를 적어놨잖아. 벌써 이제 공부하던 사람 5개, 말도 안 하도 조건 반사로 나온다.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주,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등기. 자,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을 파생되면 그때는 주, 소유권 이해 권리로 파생되면 부기등기.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 소유권 이해 처분 제한, 부기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는 있느냐 없느냐.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요, 없으면 부기등기요. 승낙서를 첨부하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 그럼 작년에 2.5점짜리 다음 중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권리의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첨부했을 때 부기등기가 가능한 것을 골라라. 무슨 등기를 골라라? 권리 변경 등기를 골라라. 이게 독자적 문제로 출제가 된 거죠. 그러면 가등기는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는 부기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무슨 사항에 따라서?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5가지 형태를 했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요렇게 이게 바로 중심 키들이야. 앞으로 이제 등기를 따져가는 핵심 단어들이야. 그럼 여기에서 매년 출제되는 게 있어요. 요거예요. 보전. 또 하나는 처분의 제한 등기. 이거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의 대표 순서는 뭐가 있다?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되어 있다는. 자, 그러면 거기 3번에 이제 7번에 뭐가 나와 있죠? 7번에 무슨 등기가 나와 있어요? 가등기. 그래서 7번에 가등기. 가등기는 가구, 얼구의 가구죠. 가구에도 기록할 수 있고 얼구에도 기록할 수 있죠. 그러면 가등기는 가구 또는 얼구예요. 그러면 가구, 얼구는 뭐예요? 가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공통점은 권리죠. 권리. 그러니까 권리 변동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했던 본문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했던 애호라고 그랬으면 가등기 그러면 조건 반사.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보전? 순위 보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로 가죠. 그래서 가등기는 신청이네. 신청.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안 배웠다고 그러지 말고 뭐예요? 지금 다 배웠어. 자기가 이제 써먹기만. 가등기 시에 금융계약서를 제공한다. OX. 가등기 시에 금융계약서를 제공한다. 어때? 그러니까 바보 같아요. 머리가 뭐야?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봐봐요. 자, 여기 읽어봐요. 가등기. 그렇죠?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 계약. 이거는 예약이잖아. 한번 봐봐요. 하나도 외울 게 없잖아. 그러면 가등기는 예약이야. 그러면 가등기에 금융계약서를 제공한다. 그때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등기는 언제 제공해? 번등기 시. 그렇죠? 번등기 시. 그렇죠? 가등기는. 자, 그럼 봐봐요. 이걸 외우고 있다라는 것은 기초 체력이 안 됐다라는 거야. 가등기는 일종의 뭐예요? 예약이야. 예약. 가등기한 본등기, 예약 완결권을 실행하는 거야. 예약 완결권. 자, 그럼 봐봐요. 또 이걸 봐봐요. 다 배웠어. 자, 어떤 사람들은 외워서 안 풀어요. 이걸 뭐하러 외워요? 외워서 풀지도 않아. OX예요? X죠. 가등기는 예약이야. 예약. 취득이 아니야. 아니잖아. 용지 취득 장점이 취득이어야 되잖아. 취득. 그러면 이거는 계약해야 된다라는 거야. 계약. 그렇죠? 계약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외울 상황이냐? 이걸 생각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 아까 뭐라는 거예요?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야. 완성도를. 그러면 가등기는 결론적으로 그러면 예약이야? 계약이야? 예약이죠. 예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 그러면 제가 뭐예요? 가등기는 그러면 계속적으로 자기가 때려놔야 돼.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가등기는 어디로 가? 신청이죠. 등기소로 가니까 신청이죠. 그러면 이때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가등기. 두 자로 건치면. 예약은 무슨 예약이야? 이때는 공동으로 이제 권리로 봐야지. 권리. 그럼 권리는 뭐야? 권리를 잃은 자가 있으면 권리를 얻은 자가 있죠. 그럼 가등기는 원칙이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라는 거네. 공동 신청이라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내공을 쌓아가서 필요에 삐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적재적소에 자기가 활용을 못 해먹고 있는 게 그게 그 사람들이 응용력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초 체력이 확실히 다지고 나서 응용력이 발생하는 거지. 그럼 기초 체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응용력이 발생하겠냐 이거죠. 그러면 거기 등기 능력이 있는 특약과 제한사항, 뭐 거기 한매 특약이 대표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대장 우리가 권리 변동과 관계 있는 등기 사항에서는 뭐 6개가 바로 우리가 골격을 갖춰야 돼.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설, 이변, 처서, 보설, 이변, 처서. 자, 4번은 권리 변동과 관계 있는 사항이 없는 사항이에요. 없는 사항. 그럼 없는 사항은 주로 뭘까요? 주로 표제부 등기들이 많다라는 거네. 표제부 등기들이. 표제부 등기. 그렇죠?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통상 원칙은 몇 개월에 강조해? 1개월. 그러면 권리 변동과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주로 단독 신청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네. 단독, 대의, 그 다음에 직권 이런 것들로 이제 파생해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가로 1번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러면 부동산의 변경 등기. 의자를 빼봐요. 합쳐봐요. 부동산 변경 등기. 그러면 2번에 부동산의 빼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네.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변경이잖아, 변경.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써먹었던 거, 변경. 객체의 변동이다, 객체의 변동. 여기서부터 출발을 잘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이게 왔다 갔다를 해줘야 돼. 왔다 갔다 하면 뭐가 생겨요? 고속도로가 생기잖아, 고속도로. 그러면 빨리빨리 순발력이 발휘되잖아, 순발력. 그럼 변경 얼마? 객체의 변경. 변경은 객체의 변경이네. 앞에 뭐가 붙었어?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네. 그래서 부동산 자체의 변경. 자체. 그래서 포인트는 자체네. 근데 여기 변경 보니까 뭐가 붙었어요? 오늘 부동산 표시잖아, 표시. 표시라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표시라는 것은 자,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네. 동일성에 대한 변경. 자, 동일성에 대한 변경을 보니까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소재 변동. 자, 지번 변동. 그 다음에 행정구역 변동.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 무슨 등기? 표시 변경 등기네. 그러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야. 동일성에 대한 변경. 그럼 공통점은 봐봐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죠. 공통점은 바로 표제부잖아,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얘네들은 단독 신청도 할 수 있고, 직권 등기로도 가능하고, 대의 신청으로 가능할. 표제부는 몇 개월이야? 1개월. 그럼 지난번에 출제된 게 부동산 변경 등기가 작년에 뭐에 간접적으로 출제됐잖아. 뭐가 출제된지도 모른다라는 거야, 자체적으로.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부동산 자체의 변경은 뭐냐? 자, 그러면 요거 몇 필지? 한 필지잖아. 그러면 나눴어요. 그러면 이거 뭐야? 분필. 자, 우리 지적파트에서는 분할이라고 그러고 등기법에서는 분필 등기라고 그러거든. 그럼 여기가 7이고 여기는 7-1이네. 면적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어. 일부야, 전부야? 일부가 줄었죠. 그럼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 생겼네.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변경 등기. 이거는 등기부를 개설해줘야 되겠죠.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8입니다. 8-1이죠.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합필 등기라고 그래. 합필 등기. 합필. 지적 파트에서는 합병이라고 그러고. 자, 그러면 여기 합치니까 일부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죠. 그러니까 늘었죠. 일부가 붙이니까. 그러니까 일부가 붙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의 변경, 부동산 변경 등기. 등기부가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는 등기부에 무슨 문제가 생겨? 폐쇄 문제가 발생하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읽어봐요. 읽어봐요. 그래서 토지 분합 등기 대표적으로 뭐예요? 부동산 자체의 변경. 무슨 등기다? 부동산 변경 등기가 되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여기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고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용의물권 기리는 합병 가능하다 그랬잖아.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자, 여기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서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렇죠? 그럼 작년에 출제된 거 깨끗해 안 깨끗해? 깨끗해. 그럼 출발합니다. 출발. 자, 출발점이 똑같아. 여기도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원인 접수번호가 똑같아. 그럼 여기에다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몇 개예요?
두 개네. 무슨 저당? 공동저당. 그러면 공동저당 중에서도 뭘까요? 창설적 공동저당.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어디에서 배웠어?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뭐예요? 우리 지적파트에서 지적에서 합병 창설적 공동저당.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겠어.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두 번 뭐예요? 처음 들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변경 등기는 부동산 자체의 변경. 작년에 출제가 됐고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부동산의 뭐에 대한 변경? 동일성에 대한 변경. 공통점은 표제부. 표제부는 그럼 봐봐요. 자,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부기등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표제부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28회 때 가볼까요? 다음 중 부기등기가 아닌 거 골라라. 5번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거죠. 주등기. 자,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28회 때 간접적으로, 28회 때 간접적으로, 요거는 29회 때 간접적으로, 이거는 28회 때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죠. 표제부는 먼저나 무슨 등기다? 주등기다. 그럼 지난번에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실익을 가르쳐줬죠. 그럼 무슨 추정력은 사실의 등기 인정, 불인정? 불인정. 부기등기는 사실의 등기는 있어 없어? 없어. 언제나 어디에만?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한번 부동산 그러면 변경 등기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나는 부동산 자체의 변경, 하나는 부동산의 동일성에 대한 변경. 그렇죠. 자, 이번엔 가로 2번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있네.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래서 제가 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국합상. 이름은 이제 나중에 뭐에 바꿀 생각이에요. 뭘로 바꿀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구공시. 이름을 개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부천에 우리 형님 중에 이름이 뭐 이갑동이 있어. 이갑동. 그래서 저를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같은 갑자끼리 논다고. 갑자끼리 논다고.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 날 뭐예요? 형님이 뭐예요? 수업 끝나고 소주 딱 한 잔만 하자고. 딱 한 잔만. 한 잔이 6병이 돼버렸어요. 6병. 그러니까 맥주 한 병 더 먹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2차까지 가서 형님이 맛이 갔어요. 맛이 가서 택시 태워보내고 저는 조용히 그냥 조용히 왔죠. 그래서 이분이 왜 저를 좋아하냐? 같은 갑자가 들어갔다고 좋아해요. 갑. 지금 뭐 이름이 갑동이 돼. 갑자 동자래요. 그래서 이제 봐봐요. 뭐 했어요? 개명을 했잖아. 그러면 이 집 주인은 등기명인이거든. 등기명인 표시가 달라졌다.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야. 그럼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그러면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 그러면 옆에다 개명 적어놓고요. 개명. 그러면 무슨 신청이야? 단독 신청이야. 단독 신청. 자, 그럼 여기가 7이고 여기가 7-1이야. 언제나 부기등기로 이루어져.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언제나 부기등기한다. 언제나 부기등기. 그러면 언제나 부기등기로 이루어져. 지난번에는 누가 했죠? 지난번에는 우리 수강생인 중에 뭐 이용녀라고 있어. 이용녀. 벌써 몇 년 전에 수강생이네요. 저보고 뭐예요? 정녀예요. 그래서 뭐예요? 저는 그러면 뱅강세다 그랬어요. 합격하면 다 남이거든. 합격하고 나면 뭐예요? 저 약 올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주민등록 까봐 그랬더니 옥녀야. 진짜 옥녀야. 옥녀. 저보다 2살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 옥녀가 이제 뭐예요? 선생님 제 이름 개명했어요. 뭐예요? 이다혜로. 그럼 이게 개명 등기잖아. 그러니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되는 거죠. 읽어봐요. 개명. 단독 신청. 언제나 부기 등기. 하나 잘라놓고. 그러면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랑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중성적인 등기야.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으니까 중성적인 등기니까 읽어봐요. 무슨 신청이 가능해? 대의 신청. 그럼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도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도 채권자 대의 신청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은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한다. 어때? X. 뭐예요? 공동, 단독 다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오늘 가서 배웠으니까요. 자, 기초 체력을 안배를 해요. 기초 체력을 안배를 해서 여기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이렇게 가서 연습을 하라고.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랑 개명, 단독 신청 언제나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언제나 보기 등기라고 그랬어. 언제나. 그러면 봐봐요. 사람들이 많이 당해.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주등기가 한다. 어때? X야.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란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해 걸리든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래서 제가 여기 언제나 수강생들이 우리 출제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 그러면 무슨 등기다? 중성적인 등기다.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가로 3번에 한번 볼까요? 가로 3번에 구분 건물 표시, 제목부터 확인하자고. 구분 건물 표시, 표시에다 행강 편찬하여. 표시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표시에 대해서만 대위, 동시 일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한 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 경우 나머지 구분 건물 뭐에 대해서만 표시 권리가 아니라 나머지 구분 건물 권리에 관한 이름 틀려요. 표시에 관한 등기 동시 대위 일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가로 1, 가로 2, 가로 3번의 공통점은 뭡니까? 자, 권리 변동과 관계가 없는 등기사항이야. 근데 그렇다고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면 그렇다고 표제부 등기가 아니야.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면 표제부에 기록한다. 어때? X야. 갖고 얼구야. 갖고 얼구. 받고 어디에요? 권리에 관한 사항이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면 표제부 등기다. 어때? X야. 그렇다고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란 갖고 얼구야. 중성적인 등기야. 왜? 대표적인 개명 등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그러면 권리 변동과 관계 있는 등기사항으로서 정리해놨네요.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그래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찾았어요? 가압류, 가처분은 대표적인 뭐예요? 처분, 제한 등기죠. 가압류는 뭐예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피보전 권리가. 그러니까 요 뭐예요? 도표가 머릿속에 완전히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보설, 이변, 처소, 보설, 이변, 처소. 요렇게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173페이지 심화학습이 있어요. 심화학습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그거 별표 5개 놓고 자, 실험 시간에 이제 이번 달에 좀 요 기초 체력을 요걸 좀 다져보자고. 이제 얼마나 이제 알아둘 수 있는지. 요 심화학습이 바로 뭡니까?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 요 박스에서 4문제가 출제돼. 4문제가. 자,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